경우는 책에서도 AI를 진짜 많이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AI를 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긴장하셨나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네. 자,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AI 좋아하시죠?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논문을 쓰던 연구 주제가 딥러닝을 이용한 위성의 초기 궤도 결정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까지 쓰던 논문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AI 기계학습의 일종을 이용해서 정보가 별로 없을 때 초기 궤도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거였는데 이때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인공지능 자체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구글의 딥마인드의 허사비스 그분께서 바둑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문과 실제 이때 네이처에 아마 표지로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바둑을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바둑을 한다고 그래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16년 3월에 드디어 세계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대중과 함께 이 이야기를 분석하려고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든지 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는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이세돌 구단이 네 번째 대국을 승리했을 때 그때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에 대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인공지능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생생한 현장 이세돌 구단께 들어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말하기 전에는 사실 AI에 대해서 전혀 거의 문외한이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랬죠. 그래서 사실 제 일을 받을 때도 구글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쉽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진다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었고요. 자신이 없었죠. 그때는 그렇게 이제 돼버렸고 지금 설국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이게 초창기 버전이라서 이긴 겁니다. 그 버전이 이제 알파고리라고 제 이름을 따서 알파고리 초창기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옵니다. 인간의 기보를 합치면 인간의 기보를 합치는 걸로 마스터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그래서 알파고 마스터로 붙였죠. 그 이후로 이제 인간의 기보 학습에서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룰만 가리켜서 자체적으로 이제 발달하는 게 이제 알파고 제로입니다. 알파고 제로와 알파고 마스터 시스템이니까 안 되죠? 마스터가 그냥 힘한번 못써보십니다. 나는 이기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마스터를 이기는데 한 달도 잘 안 걸립니다. 제 버전은 3일 만에 이겼어요.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마스터도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이제 상대가 안 돼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겼던 거는 이 알파고 그 기존에 있던 그런 바둑 프로그램과 다른 게 무엇이 있냐면 대제를 합니다. 예전 버전은 어찌됐든 1성, 2성, 우리 인간은 절대 두지 않을 수도 같은 것들도 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뭐 계산할 이유가 없죠. 이제 두지도 않고 걸려버려요. 근데 알파고가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배제를 한 거예요. 사람처럼 쓸모없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가 있는 거겠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근데 이제 보면서 초창기 버전이니까 거기서 이제 특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부분 제가 그냥 스스로 알파고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 혼자서 그냥 약간의 괜히 생소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저 혼자서 무너지는 이국에서는 확실히 느꼈고 정상적으로 제가 힘들겠거든요. 그런 걸 느껴서 이제 3부부터 제가 답변을 잡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AI나 이런 걸 기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이 아는 경계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시작하는 가장 경계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초반에 승부를 거는 그런 작전을 짰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또 결과도 뭐 초전박 달랐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초반이 아무래도 그 인간과 AI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고, 근데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변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AI는 그 수많은 기고와 자체적인 내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통해서 모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근데 인간은 무조건 경계를 해요. 초반은 무조건 경계를 해요. 근데 또 불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경우의 수가 너무 줄어들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완벽하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삼국의 잘 만든 작전을 사국에서 임할 때는 50수에서 100수 사이 승부를 걸리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전투를 해야 해요. 시간을 전투를 피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투를 피하고 50수에서 70대 100수 사이에 승부를 거는 그 작전으로 가는데 운 좋게 좀 맞아 떨어졌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대제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등수를 그 알파고는 배제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또 이게 초창기 버전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0초에 한 수씩 보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렵든 쉬운 자리든 어려운 자리든 50초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설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 못한 자리에 제가 붙였어요. 근데 얘가 만약 2분, 3분 시간이 있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50초 안에 얘를 보내야 됩니다. 배제하는 수인데 그건 2분, 3분 줘야 되는데 어이씨, 이 인간감이 50초로 예, 설정을 해놔가지고 거기서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히 이게 뭐 작전을 짜고 그대로 실제적으로 제가 그 전에 열수 전쯤에 인간과는 절대 주지 않는 수를 둬요. 거기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좀 청수가 아니에요. 인간끼리 대결은 굉장히 끝날 가능성이다. 근데 이제 알파고를 이기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끼리 뒀을 때는 이거 잘못 말하면 흠수예요. 흠수. 오직 그 수는 버블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은퇴를 하는데요. 그것도 좀 영향이 좀 있었어요. 저는 다들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약간 혼담하게 들리고 아니 저게 무슨 허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거 일본 가사 보세요. 그 허라는 영화가 실제로 그 배경이 2025년 올해입니다. 네. 어릴 때 애착 인형 없었어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년에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지가 예. 국민형 하나 그때 저만의 저 고민형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감정이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팔꿈치구나. 이 팔꿈치가 왜일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 고민형 따위가 없어요.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뭐에 AI 시대에 실제 AI와 함께 지금 프로포스트라고 있습니다. 좀 재밌네요. 그런 옛날 감정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사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건데 이미 그러실까요?
연구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존재죠. 이 지성, 그 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밀감을 느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다른 존재만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지 흔히 말하는 고백 구격이나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재밌으시죠? 재밌습니다. 재미라는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AI가 재미를